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이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선거 패배 한 달 만인데요. 그동안 많이 기자분들이 물었던 자신의 거취 직접 밝혔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5년 9개월 이번에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심 그대로 간직한 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제가 갔던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올 계획들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안철수 전 의원 이 인터뷰 해석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던데요. 일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하고요. 한국을 떠난다라고 하는데 정치도 떠나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까? 물러난다. 이게 무슨 뜻으로 보이시나요, 변호사님? 정치를 떠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일선이라는 표현이 뭐 정치계를 떠난다, 은퇴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일선이 있으면 2선도 있고 3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표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말씀도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깨달음도 없고 또 지금 국가가 처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도 거기서 풀어보겠다라고 했는데 깨달음을 얻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돌아오시겠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기한을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일 거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저는 복귀를 전제로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독일로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가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전 후보였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안식령 신청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부가 함께 해외에 1년 이상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대학 교수가 안식년을 신청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강의라든가 이런 현업에서 벗어나서 되게 외국을 나갈 때 이제 안식년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독일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독일에 가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발지다. 출발점이 바로 독일이다. 그리고 특히 통일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경제와 통일 그리고 정치 다양한 그런 현장을 성찰과 채움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성찰과 채움보다는 성찰과 비움의 시간으로 좀 가면 어떨까. 그동안의 정치 사실은 좀 몸에 맞지 않는 듯한 옷이었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한번 확실하게 비워보고 네. 정말로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뭐 경제도 좋고요. 그러면서 정말 정치가 맞다면 또 좋은 통큰 리더십을 다시 한번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때는 뭐 1선에서 물러났으니까 2선 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알찬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정치에 대한 애착은 있어 보이는 그런 네. 멘트로 보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김근식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셨는데 독일을 가시네요. 통일을 한번 배워보겠다. 이 2011년, 7년 전에도 작년에도 이게 독일을 또 염두에 두시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독일을 권유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가기가 좀 껄끄러웠던 것은 2012년 대선 때도 대선 투표하고 미국 가서 뭐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고 네, 이번에도 그렇죠. 선거 끝나고 또 따님 그것 때문에 미국 갔기 때문에 미국은 되도록 좀 피해야 된다는 주의 권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독일을 갔던 것은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통일 독일의 그 어떤 발전상, 그다음에 통합과 통일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직접 정치 지도자로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두 번째로 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독일의 4차 산업기술혁명의 어떤 경험, 노하우를 좀 배우는 기회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협치와 연정을 배우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일만큼 내각제 하에서 이 협치와 연정이 오래된 경험과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흔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 그런 세 가지 통일, 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연정 이것들을 좀 배우면서 그다음에 독일이 또 유럽의 한 복판이기 때문에 독일을 거점으로 하면 영국도 다녀올 수 있고 사실은 북유럽도 다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정치, 경제적 또 과학기술적인 어떤 깨달음과 좀 배움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오실 때 통일을 아는 지도자, 협치 리더로 대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치 지도자가 다 만족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서 이제 경험을 배우고 제가 볼 때는 뭐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스스로 정치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좀 쌓아올 수 있는 내공을 좀 쌓는 네. 수련의 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7년 전에 정치에 입문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워낙 그전 언론사 인터뷰에서 국민이 다시 부를 때까지라는 말을 해가지고요. 이 국민이 부를 때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해도요. 기자간담회 전에 현역 의원들 정책 자문그룹 만난 거 보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시지 않을까라고 점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변호사님. 저분이 뭐 유학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유럽 쪽으로 가서 그쪽을 직접 뭐 체험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고요. 결국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것도 저분이 뭐 독일과 유럽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학문적인 그 깊이를 해오실 것이 아니라 네. 저분이 6년 전, 7년 전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났을 때 국민들이 다 새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거든요.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염증을 끼고 제3의 세력으로서의 새 정치에 큰 기대를 걸었었고 네. 그때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크게 국민들이 어필을 했었는데 그 뒤에 그게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셔서 과연 우리 국민에게 다시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네. 그 점에 고민을 하셔서 돌아오시면 네. 언제라도 그게 서면 그게 바로 국민이 원할 때죠. 그런 점에서 좀 그 이번에 유럽에 가는 것은 미국에 가는 것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공부는 네. 사실은 이제 유럽을 가는 이제 형식적인 명분의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년여 기를 정치적으로 인생을 달려왔는데 사실은 뭐 거듭 좀 실패한 측면이 있잖아요. 대선에서도 일단 패배를 했고 이번 그렇죠. 지방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지지층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패배의 원인을 성찰해보고 그 패배를 다시는 안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정치인으로서의 내공을 좀 쌓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중도 정당으로 제3의 길을 갔는데 이 중도 정당이 해왔던 표방했던 내용을 보면 친노, 친문을 반대하고 친박을 반대하는 네거티브 태자로서의 중도였지 중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실 속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면 이 중도 정당의 길을 지금 아까도 초심 잃지 않고 옳은 길을 가고 있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도의 내용들을 좀 더 채워오는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체화시켜오는 그런 아마 내공 쌓기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